네, 미 한일 사회 주요 이슈를 다루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KBTV 뉴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진단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오늘 뉴스 진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그렇죠. 한국의 새로 된 대통령 미국 방문 이제 다 일정 마치셨습니다. 오늘 동포들하고 만나셨고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방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전략적으로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라는 문정인 교수가 이제 진보 학자입니다. 미국 방문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다라는 이런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발언을 막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미국의 정책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내용의 발언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 언론이 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해가지고서 야, 새로 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거 진짜 안 되겠지 않았냐 이런 우려를 많이 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처음엔 굉장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장갑차가 미순효순 한국의 중학생들을 군 훈련하다가 이제 거기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반미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악몽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론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이 대통령 정상회담 때문에 방미학이 2주 전에 오셔가지고 발언한 거가 그러니까 미국이 다 쏠렸어요. 관심이 있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워싱턴 오면 진짜 어떤 발언을 할까 다 관심이 집중되고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던 미국의 주류 언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나온 미국 청년 하나가 와서 죽었잖아요. 식물인간 돼서 왔다가.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냥 이 미국의 여론이 격양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북은 진짜 안 되겠다. 군사적인 행동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분위기가 나고 이럴 때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결론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참모들이 뭐라고 하든가 관계없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대통령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특보가 와서 막 얘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무 안정되게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하고서 나오니까 대통령 생각은 안 그랬구나. 이런 효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략적으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요. 그래서 참 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놓고 볼 때 만일에 그런 전략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민족 지금 이 북한 핵 위협 있고 그럴 때는 진짜 이 하늘이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침착한 분입니다. 침착하고 준비됐고 또 나중에 무슨 불씨가 될 만한 발언 같은 걸 도무지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정상회담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게 해서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어느 당이자 그게 아니고 이 참 미국도 너무 어려운 때에 또 한국도 미국이랑 엇박자가 나는 그런 국민 여론이 너무 많을 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헤쳐나가게끔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은 정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참 운이 좋다 한미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의 어떤 성공 사례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인 동포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으실까요? 사실
미국이 이념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소련과 중국 이러는 공산주의 세계와 미국을 중심하는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계와 대치되다가 1990년대 말로 20세기에 이게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나가니까 미국이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 그랬는데 테러가 나가지고 다시 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새로 지금 나올 때입니다. 예. 이렇게 나올 때에 중국이 확 힘을 갖고 나오니까 미국이 움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들을 새로 세팅을 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힘에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때니까 이럴 때 너무나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년이죠. 아니 5년이죠. 트럼프 4년이죠. 요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이 같이 잘 협력해서 새로운 그 동북아시아의 이 정책, 미국의 정책을 만들 때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중요하죠. 큰 틀에서. 그리고 작은 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죠. 이걸 고립주의라 그러죠. 미국의 우선이면 기후협약을 탈퇴를 하면서 나는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이 더 중요하다. 무슨 탄소 배출 그런 거 아니다. 미국이 어렵다. 미국의 실업률을 낮춰야 된다. 뭐 이거는 너무 씩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럴 때에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주 큰 틀이 아니고 작은 틀에서는 한국도 지금 무역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의 경제 교류가 너무 많은데 미국은 중국과 대치가 되고 이럴 때 한국이 어떻게 안보는 미국과 가야 되고 경제는 중국과 더 중요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안방에서 미국의 품속에서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랑 교류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예,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 여론은 절반 이상은 젊은 세대들은 뭐 미국에 질질 끌려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 중국 하면 되지 이건 잘 모르는 거죠. 예, 이러다가 또 우리는 분단국가고 한국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계를 만드는 첫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우려하는 것인가요? 되게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추종하고 미국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한 60대 중후반에 있는 한국의 세대들은 그러한 생각에 고착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권력을 만드는 한국의 표심, 한국의 이 유권자들, 국민들은 대개 50대 중반보다는 좀 젊은 세대잖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니까 이 젊은 세대는 그냥 현실을 놓고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미 권력은 퍼퓰리즘에 빠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유권자들은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아요. 이게 대중 추종주의 뭐 이런 게 퍼퓰리즘 아닙니까? 유권자들의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찍어줬는데 그거잖아요. 이제 사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네네. 한미 관계, 사드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한미의 군사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국의 문재인 권력을 만드는 대중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미국이 무기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느냐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죠. 마치 일본과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합의를 해버리느냐. 그런데 한 번 더 보면은
한국의 권력이 일본과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한일 간의 합의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거를 잘 모르면은 그냥 옆에서만 보고서 비판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파퓰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이 한미 관계를 볼 때에는 저 문재인 권력의 한국의 권력 기반을 볼 때에는 우려를 많이 하죠. 특히 미국에서는 너무나 크게 우려하는 게 그러면 그런 기반에서 대통령이 된 분이 미국보다는 우리 중국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지 중국에 대치하고 있는 동북아 쪽에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전선이 있잖아요. 남중국해 연안을 갖다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힐러리 클린턴 벨트라 그럽니다. 네. 힐러리가 국무장관 했을 때. 이런 거를 볼 때에는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데 새로 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런 걸 해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좀 잘 됐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미국 의회에 있는 선출직 535명의 연방 의원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런 우려를 갖고 정상회담을 지켜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꼭 그 동포들로 그 국한을 짓지 않더라도요, 한미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 어떤 동포들의 역할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한미 관계가 안정적인 게 더 좋지 않을 거야라는 거는 너무 좀 쉽게 표현한 건데, 한미 관계가 좋아야만 합니다. 누구한테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는. 그건 어떤 거냐면 설명드렸듯이 친정 부모하고 시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하잖아요. 시집온 딸이 생각할 땐 그래야 편하지. 그리고 또 좀 비슷해야 좋잖아요. 친정은 잘 못 사는데 힘도 없는데 늘 시집한테만 의존하려 그러면은 시집온 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밤에 뒤에 가서 시부모 몰래 눈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고, 그러고서 시부모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친정 엄마 친정 부모를 만났을 때 참 딸을 잘 키워서 와가지고서 이 딸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돈끼리 이렇게 좋은 관계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무슨 날이 되면은 사돈끼리 어디 여행을 같이 가고 그렇게 좋은 관계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 늘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한미 관계가 좋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유태인들처럼 한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걸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미국에 있는 동포들 보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친정 부모가 자꾸 친정에 뭐 위해서 시집거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시집 식구입니다, 이미. 그러지 말고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논리를 갖고 와서 나를 주면은 내가 시부모한테는 우리 이 집안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를 대변하는 미국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미 관계가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해야만 됩니다. 그게 연방의회의 의원들한테 아직까지는 북의 핵 위협이 있고 북한의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 아직 공산 국가가 그런 위협을 갖고 있는 우리 친정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데 우리의 소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여러분 거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관심 없고 그런 거 안 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간간히 그런 거 보죠.
미국과 이락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락의 권력이 들어온 권력이 후세인 대통령하고서 부시 대통령하고 전쟁이 나니까 미국에 사는 이라크 출신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행방불명이 됐습니까? 적국의 시민이라고. 그런 걸 볼 때에는 미국의 정치 참여를 하면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한미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의무고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런 게 한미 관계고 한미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좀 화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그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우리 이사님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동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동포 간담회에 그 초청되는 그 사안을 놓고 이게 한인들 간에 뭐 초청이 되니 아니 안 됐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좀 말이 많았는데요. 그 도대체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러는 건 어떤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초청이 되는 건가요?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오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다. 그거는 다른 나라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워싱턴에서는 대사관과 버지니아 인근의 동포들을 담당하는 영사관이죠. 뉴욕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이고 LA는 LA 총영사관이죠. 우리 한인 동포들이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 그 전임 권력에서 파견 나온 외교관들을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 영사관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영사관의 외교관들이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한국 정부의 몫이지, 우리 한인 동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일은 전적으로 거기가 전권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동포 간담회 영사관이 하는 거죠. 거기에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서로 참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혼란이죠. 저는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하고 헉했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는데 미국에도 노사모가 있었어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저도 거기에 가깝게 했죠. 왜냐하면은 동포 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또 이명박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면 우리는 정부하고 일을 긴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다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갖고 있는 결집된 정치력하고 도움을 받으려면은 선거에서 이겨라, 청와대를 들어가라. 우린 청와대하고서 관계하는 거죠. 동포 간담회는 영사관이 하는 겁니다. 그걸 넘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영사관에서는 대통령이 오니까 골고루 두루두루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만들죠. 너무나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옆에 들리는 거는 미국에 사는 한인 우리 동포들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가면서 일정 중에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포 간담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 전 권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시집온 친정오니까 좀 뿌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하냐면 영사관이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권력이 바뀌고 이미 동포사회 겉에 나와 있는 지도급들이 한국 관련해서 전 권력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아마 영사관에서도 새롭게 이런 분들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가 된 것 같아요. 간담회 잘했고, 그리고 워싱턴에 처음 방문하니까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간담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바람 이게 옳다고 맞는데, 그냥 그 간담회에 갈 수 있으면 좋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방문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다가 환영합니다 하는 동포를 보고서 차를 잠깐 세우세요 그러고 내리셔가지고 동포들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오바마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친밀감을 가장 잘 만드는 경호를 파격하면서, 이게 요즘의 그래스루트 권력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닮은 꼴 아니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요. 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간담회는 외교관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고서 순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하고, 한국의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서 왜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가 왜 그게 요동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한국을 대신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외교관들하고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안정되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선 뭘 하느냐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는 게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다 한국에 쏠리고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한인사에 나왔던 그런 그 또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또 이번에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많아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정부의 권력이 바뀐다 그러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세금 내는 것만큼 미국 시민으로서 있는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서 동포 간담회도 참가하고 동포 간담회에서 미국 오셨죠? 미국에서 한인들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이런 것도 또 대통령한테 내보일 수 있어야 되고 한국에 당하고 가까이 갔고 한국에 어느 당의 고위급이 왔다고 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그런 모습들보다는 한국의 권력이 와서 미국이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임팩트 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정부의 입장 같은 거를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안정되게 이거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가고 점점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이전번에보다 훨씬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간담회를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동포 사회에 골고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뭐 이쪽만 저쪽만이 아니라 이거를 좀 통합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볼 때에는 점점 더 발전되고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런 생각을 갖게끔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청 여부를 두고 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여쭤봤고요. 그 초청이 하는 거 그렇죠. 네네. 초청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네. 되면 뭐 그런 기회가 오고 이거가 뭐 저거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우린 뉴욕에 사니까 거기 안 가죠. 우리 일상이 중요한데 뉴욕 오실 때 또 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맞다고 봅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방미에 있어서 뭐 무엇보다 정상회담이 가장 이제 중요하는데요. 가장 현안하고 또 전망 좀 짚어주시지요. 한국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금방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국에도 새 대통령이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선은 관계를 잘 만들고 우리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그리고서 이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이 관계를 가지고 잘 풀어나가자.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핵 위협에 향해서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튼튼하게 공조를 하자라는 거는 만드셨으니까 잘하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아젠다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교류, FTA라는 부분, 뭐 경제인들도 만났고 또 실무자들끼리 이게 잘 된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잘 가겠다 이런 안도감을 갖게 된 측면에 있어서는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정상회담은 늘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 국가의 국가 이익이 같이 공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관계는 웬만해서는 틀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점점 비중이 있는 게 200만 이상 미국에서 살아가는 미국 시민들 때문에 그게 또 토대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바라볼 때에 아젠다와 관계없이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좀 뿌듯하고 좀 좋다고 보고 이런 거를 볼 때에는 크게 염려하고 그럴 건 없고 아젠다 중요한 거는 이미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